지금 동결적으로 좀 거의 무게 방향을 좀 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한국 시장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냐 아니면 동결일 것이냐 이제 다음 달에 우리 한은에서 또 기준금리 발표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사실 최근에 역배열에서 1830포인트를 찍고 지난주에 거의 장중에 59포인트까지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상승이 좀 크게 좀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이동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죠. 예, 미국과 중국인데 오늘은 오늘 내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얘기와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게 되면 2015년 12월 달에 0.25% 인상을 했죠. 인상을 하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도에 이 테이퍼링 종료가 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성장률,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한데 2016년도에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번 인상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을 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미국의 지금 GDP를 보게 되면 사실 국내 총생산 GDP가 2.1%입니다. 2015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0.5%고 실업률이 지금 5%. 그러니까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5%까지 왔는데 노동시장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도 상당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좀 호전되는 국면이고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중국도 지금 제조업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우리나라 시장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사실 2015년도에 2%, 3%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앨런 의장이 2015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0.25%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2%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2015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2.1%로 유지를 하는 이런 자리가 놓여 있었는데 미국의 이자율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죠. 2008년도에 2%의 금융 이자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7년 동안에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이제 2015년도 12월 달에 0.25% 인상을 하면서 이 각 글로벌 증시 뭐 이머징 마켓 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쪽이라든지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단기 자금들은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 자금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금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한은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떻게 과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의 이자율은 0.25%죠. 거의 제로금리에서 앞으로 연내 속도 조절을 2016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닌 뭐 아시아 증시도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일본의 총재가 얘기했던 게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가능하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도 유럽 쪽에서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환율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매일 뭐 강연회라든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노동시장 쪽에서는 사실 실업률이 거의 지금 제로 수준입니다. 5%면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우리 주택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정책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가계부채가 지금 1141조 거의 1200조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이고 부동산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2013년도, 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했는데 자 이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 이 우려감으로
금리를 그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죠.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0.5%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올라줘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과 우리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요. 2014년도에 우리 국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었습니다. 자, 올해 2016년도에 거의 3%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도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2015년도에 지금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과 함께 2015년도에 금리가 경제 성장률이 2.3%를 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와 상관관계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요. 2014년도에 2,000포인트를 넘어섰었습니다. 자, 이때 성장률이 3.5%에서 3.9%였거든요. 그게 2015년도도 좋아지겠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률보다 약간 좀 후행합니다만은 2,189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 산업을 보게 되면 IT 자동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는 고성장이 아닌 저성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침체 국면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죠.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환율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전 글로벌 시장이죠.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 자금 유출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금리를 올린다. 이건 굉장히 큰 위기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